안녕하세요, 체어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여러분들이 활동형 휠체어를 타시면서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접히는 휠체어, 접이식 휠체어를 탈 것인지 아니면 접히지 않는 고정형 휠체어를 탈 것인지, 이제 그 두 가지가 가장 크게 고민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 접이식 휠체어는 예전에 우리가 휠체어라고 하면 흔히 머리에서 떠올리실 수 있었던 병원에서 이용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휠체어의 모습과 흡사하죠. 그래서 이 접이식 휠체어의 장점이라고 하면 휠체어가 이렇게 부피가 넓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판을 접을 수가 있고, 얘를 접으면 확실하게 휠체어가 작아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흔히 차에 실을 때 좀 쉽다거나, 보관하기에도 좀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휠체어를 오랫동안 타셨던 분들은 접이식 휠체어를 아직도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흔히 영업을 하니까 손님들 만나서 상담을 드릴 때 이런 이제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거두절미하고 그래도 난 무조건 접해야 돼 라고 꼭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접이식 휠체어가 무조건 나빠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 타지 마시고 안 접히는 거 타세요,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개개인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권해드리지는, 이렇게 강요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권해드릴 수는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부터 차이점을 설명할 건데요. 가장 큰 거, 얘 접힙니다. 네. 그리고 얘는 안 접히죠. 대신에 얘는 등이 접힙니다. 이 차이는 있어요. 얘는 이렇게 접히는 애고 얘는 이렇게 접히는 애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접이식 휠체어보다는 박스형 휠체어를 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 판테라 본사에 있는 그 판테라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던 과정에 제가 여쭤봤어요. 왜 너희들은 접이식 휠체어를 만들지 않고 박스형 휠체어만 만드냐?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 접이식 휠체어를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휠체어를 접이식으로 만들어주면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이름이 릴입니다. 릴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접이식 휠체어가 왜 필요한 거냐? 왜 접혀야 되냐, 휠체어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실을 때 용이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직도 접이식 휠체어를 많이 찾습니다 라고 했더니, 휠체어를 선택하고 휠체어를 탈 때 휠체어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시간이 많지, 휠체어를 차에 실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 않냐. 그 휠체어를 차에 실는 그 시간 때문에 접이식 휠체어를 선택한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접이식 휠체어는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른쪽 프레임하고 왼쪽 프레임이 독립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림에 나와서 이해는 하실 겁니다. 오른쪽 왼쪽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쪽을 잡아주는 건 이 X바라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차들은 이제 발판이 연결이 돼서 붙어 있는 차들이 있죠. 이렇게 발판이 같이 접히게. 그래서 그런 건 많이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이 발판과 이 X바, 이 두 가지밖에 안 잡아주죠. 이 양쪽 프레임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런 부속들이 많이 들어가요. 나사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가죠. 이렇게 많은 부속들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1차적으로는 무게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용을 하시다 보면 그 사이에 먼지 낄 겁니다. 지속적으로 먼지가 끼고 이걸 누군가가 계속 기름칠을 해주거나 볼트가 녹슬었네 바꿔주거나 아니면 계속 닦아주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손이 많이 가기도 많이 가고, 그리고 장고장의 원인도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휠체어를 굴렸을 때 휠체어의 쏠림이나 밸런스가 무너져서 휠체어가 잘 나가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휠체어를 내가 힘을 주고 밀어도 휠체어가 내 힘을 전달받은 만큼 많이 나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 때마다 무겁고 힘들고, 이게 휠체어를 정비를 해서
짝 세팅을 다시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짓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실 수 있고요. 박스형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껴놓고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양쪽 프레임을 잡아주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 마지막으로 얘까지 네 개, 총 4개가 잡혀요. 그럼 당연히 밸런스가 틀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얘처럼 볼트가 들어가서 너트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나사를 조여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 용접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발판도 마찬가지고 다 용접이 되어 있어요. 일체형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 프레임, 왼쪽 프레임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얘는 그냥 이 자체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볼트나 너트가 들어가지 않죠. 잡소리가 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장고장도 없고 밸런스 틀어짐도 없고 잡소리도 없는 그런 휠체어가 되죠.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휠체어, 심지어 얘보다도 얘가 훨씬 가벼운데 이렇게 구조물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애들이 훨씬 가벼운데 왜 접이식을 찾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듣고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접이식을 많이 선호하고 찾으니까 접이식 휠체어가 종류가 많아서 다양하게 판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게 그렇지, 차에 잠깐 싣고 내리는 시간 때문에 그 차에 싣고 내리는 시간 때문에 굳이 휠체어를 선택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랬어서 손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무조건 안 좋으니까 무조건 접이식은 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계속 접이식 이런 형태의 휠체어를 타셨던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휠체어가 제일 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흔들리는 막 이런 약간 유격이 있는 좀 이런 느낌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좀 짱짱하고 그냥 딱 떨어져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군더더기도 없고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옆모습을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디자인을 설계할 때 옆에서 휠체어를 딱 보시면 요게 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네모난 박스 안에 홀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앞에도 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홀이 2개가 있죠. 옆에서 보면 그 홀이 2개가 있는 게 얘네들이 이 휠체어를 설계할 때 어쩌면 이렇게 얇은 프레임으로 이렇게 막 누가 봐도 막 이렇게 쉽게 망가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 약해 보이는 이런 형태인데도 스웨덴에 있는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크시고 훨씬 더 크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타시려고 만든 휠체어인데 근데 120kg, 150kg까지 무게를 감당한다는 건 여기 안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체중을 받았을 때, 힘을 받았을 때, 무게를 받았을 때 인체공학적으로 힘을 분산시키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적으로 얘네들이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그런 적 있어요. 디자인을 조금 더 심플하게 빼고 싶다. 디자인을 조금 바꿔봐라. 니들 너무 이 디자인 갖고 오래 간다. 그랬더니 그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다. 그냥 생긴 거에서가 끝이 아니라 이 안에 과학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은 무게가 있는 사람들도 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눈으로 봐서 좋은 제품만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기능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인 거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얘만 칭찬하는데 얘도 물론 좋습니다. 너무 좋은 휠체어이기 때문에 얘 나빠요, 얘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타시는 분들 중에 오랫동안 접이식 휠체어를 타셨던 분들은 계속 접이식 휠체어를 타실 테니까 그렇게 타시는데 만약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막 휠체어에 적응을 하고 이제 막 휠체어를 타시게 되는 장애인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휠체어를 선택할 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얘 말 들어보니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나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좀 과감하게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타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뭐 박스형이야 접이식이야 이렇게 뭐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지만 이 2개 안에서도 또 적용할 수 있는 옵션과 여러 가지 부수적인 뭐 이런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내가 꼭 필요한 옵션이야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꼭 선택하셔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고민 끝에 내가 그래도 궁금함이 해결이 안 돼서 뭘 더 알아보고 싶고 뭘 더 확인해보고 싶고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성심성의껏 댓글 남길 건데, 그리고 또 부족해, 난 성격이 급해서 빨리 알아야겠어 라고 하신다면 제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제가 다 알진 못합니다. 전부를 알진 못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의 최선을 다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저로 연락이 와서 휠체어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싶다,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여건상 환경상 잘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도 저도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 휠체어를 구매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측면에서 꼭 실물을 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 이번 추석은 다른 추석과는 좀 다르게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을 가시거나 성묘로 가시는 부분들도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건강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겠고, 명절 지난 다음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또 더 좋은 영상을 올려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